제가 32살 도전했던 공간대여 사업의 스토리와 그때 얻었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디저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을 하던 매장을 직원에게 위임을 하고 부동산으로 자산 불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부동산이라는 씨앗을 어느 정도 심어 두었을 때는 작게나마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월 150만 원만 더 벌자가 목표였다. 이번에는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나의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창업을 하고 싶었다.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도 때도 없이 한 것 같다. 당시에도 유튜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권하는 영상들이 정말로 많았다.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아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보다는 갑자기 많아지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렌탈 스튜디오를 준비할 때도 레드오션이다,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나는 창업을 할 때 단순하게 시장에 공급업체가 많다고 해서 끝내지 않는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급업체의 운영 능력을 본다. 즉, 그 사장의 능력을 본다는 뜻이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내린 판단은 공급은 많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 시장에 진입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나는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고 보수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벌이를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없다.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타겟이 공간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렸다. 여러 가지 정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는 가격과 고정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운영자들의 문제점은 높은 시설비, 그리고 높은 고정비,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시설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시설비를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수요가 영세 사업자였기 때문에 한 푼, 두 푼이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카피로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2019년부터 계획을 세웠고 2020년 렌탈 스튜디오 어여쁜이라는 네이밍으로 1호점을 오픈을 했다. 그런데 큰일 났다. 보수적으로 월 순수익 150만 원을 생각했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첫 달부터 300만 원에 가까운 순수익이 발생을 했다. 광고를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무인이지만 오픈하고 한 달 동안 상주를 하면서 고객들의 불편한 부분을 물어보고 개선을 했다. 내가 생각했던 기존 업체에서의 고객들의 불편함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수 앞을 더 내다봤다. 만약 제가 잘 될 경우에 나와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업체들이 분명히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재 받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운영을 해도 수익이 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최소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에 맞게 시설비와 고정비의 기준을 세우고 접근을 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150만 원의 보수적인 수익이었지만 월 3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1호점의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다. 1호점을 오픈한 지 2개월 만에 2호점을 계획을 했다. 2020년 8월 렌탈 스튜디오 어여쁜 2호점을 오픈을 했다. 그리고 2호점은 오픈 3개월 만에 1호점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나는 여기서 한 수 앞을 더 내다봤고 기존 운영자들과 다른 프레임을 적용했다. 만약 나와 비슷한 스튜디오들이 많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2호점에는 다른 렌탈 스튜디오에 없는 흑백룸을 계획을 했었다. 지금은 내 계획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다. 그리고 흑백룸은 7평 정도의 공간에서 약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흑백 사진관을 고객으로 이용해 볼 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을 보완해서 내 매장에 시스템을 변형시켜서 적용을 시켰다. 역시나 내 생각은 100% 적중을 했고 잘 되니까 나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흑백룸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려고 한다. 운영을 하던 중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클래스 101과 타린 그리고 프립 등 여러 플랫폼에서 강의 제안이 왔다. 실행을 하기 전에 작은 도전이 이렇게 실행을 함으로써 내가 예상했던 계획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역시 실행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번 도전으로 다시 한번 느꼈다. 2호점을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3호점을 또 계획을 했다.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이다. 그렇게 2021년 3월 렌탈 스튜디오 어여쁜 3호점을 오픈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 수 앞을 내다봤고 기존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적용을 했다. 1인 창업이 대세인 현 시점에 꼭 큰 공간을 필요하지 않는 수요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셀프룸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다. 나는 공간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았고 고객분들은 비용이 저렴해서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3호점도 자리를 잡았고 모든 지점에 투자금이 회수가 완료되었다. 3개의 지점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모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업을 할 때 손익분기점을 1년 이내로 잡고 접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년 이내에 회수가 되어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늦어도 2년 이내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창업이라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 회수를 완료해야지 그 다음이 내 수익이 되는 것이고, 트렌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호점은 금리 2%대 사업자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오픈을 했었고, 그마저도 8개월 만에 원금 회수를 완료했다. 그리고 2호점은 수익과 강의 판매 비용을 통해서 4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를 완료했다. 그리고 3호점은 투자금 중 50%는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활용을 했었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를 완료했다. 나는 렌탈 스튜디오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생각은 없다. 프랜차이즈 문의와 컨설팅 문의는 수백 건은 받은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렌탈 스튜디오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마음 먹고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면 확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겨야 했습니다. 내가 시설비와 가맹비로 중간 마진을 남겨버리면 가맹주들은 남는 게 없었을 거예요.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종은 끝물이다. 모든 업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말에 대부분 공감하고 포기를 한다. 하지만 그런 끝물인 사업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얻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실패하고 끝물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을까? 선택과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